다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속여도 괜찮아. 이거 나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아직은 아는 것 같아. 괜찮아. 이제 두 번째 설명 딱 끝났을 때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느낌 들면 돼.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의문의 변동.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의문이란 단어 뜻이 뭡니까? 이거야. 다음. 변동이라는 거는 바뀐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미리 이야기할게요. 변동에는 교체, 바뀌어, 탈락, 있던 애들이 없어져, 축약,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줄어들어, 첨가, 없던 애들이 생겨.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의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거고 밑에 또 설명 나와 있을 거니까요. 전부 다 안 봐도 돼. 밑으로 내려가자. 의문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자, 의문. 형광펜 있으면 잘 칠해. 의문.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의문이 바뀌면 소리와 그 단어에 써놓은 소리와 뜻이 바뀌어. 그거를 의문이라고 합니다. 쌤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데요. 알겠습니다. 이 단원에서의 의문의 변동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음하고 모음이야. 쓸 때랑 발음할 때가 달라.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있는 같은 소리라고 인식하는 인지적 특징을 지닙니다. 머릿속에 같은 소리라고 생각해. 이 말 중요해.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단위야. 별표.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단위야. 사람들의 관념에 따라서 그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말의 리을, 르는 영어의 엘, 르와 알, 르 두 개의 음운으로 인식을 합니다. 라는 것들. 다음 종류로는요.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묶어서 써놓을까? 옆에다가 음절. 음절은 두 가지.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 분절 의문은 소리마디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눠진다. 자음과 모음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말의 자음은 19개, 모음은 29개, 총 40개가 있습니다. 그럼 영어도 40개인가? 아니야. 일본어 40개인가? 아니야. 언어마다 개수가 달라. 비분절 음은 소리마디의 경계를 뚜렷이 나누기 어렵지만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소리의 장단, 억양 등이 있는데요. 우리는 요거 하나만 기억할 거야. 최근 교과서 추세는 나머지 다 떼고 소리의 장단만 비분절 음운으로 인정해 줄 거예요. 자, 밑에 봅시다. 의문의 변동. 한 의문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의문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것.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건 4개 기억하시라. 의문 변동의 유형. 일단은 외우셔야죠.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교체는 어느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뀝니다. 저는 맨날 이렇게 써요. A라는 의문이 B로 바뀝니다. 축약은요. 서로 다른 두 의문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한 개의 의문으로 바뀝니다. 의문 A와 의문 B가 합쳐져서 의문 C가 되는 것. 이게 축약. 탈락은요. 두 의문 중 하나의 의문이 발음되지 않는 것. A하고 B하고 만났는데 어떻게 A 혼자 남거나 B가 없어지고 혹은 A가 없어지고 B만 남는 경우 얘가 탈락. 있던 애들이 없어지는 거지. 아들 더하기 님 하면은 뭐야? 그치 아드님이지. 리을 없어지잖아. 이런 게 탈락이야. 첨가. 두 의문 사이에 새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간단하게 쓸까? 없었는데 그 자리에 뭔가 새로운 게 뿅 하고 생겼다. 얘가 첨가. 됐나요? 의문,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의문의 변동, 그러한 의문이 바뀌는 것,
의문의 변동은 네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다음 페이지.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써보고 각각의 표기와 발음을 비교해 봅시다. 표기와 발음을 비교해 보자. 어때? 표기와 발음이 같지 않은 경우겠지. 공원에 꽃이 참 많네. 향기가 좋은 걸. 강아지도 꽃향기를 맡네. 마에다가 티귿 받침이죠. 맡네. 아빤 좋겠어요. 이런 꽃밭에 꽃 같은 딸과 함께 와서.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네. 맞다죠. 지읒이지. 맞네. 그럼 이제 만난 거 먹으러 가요. 그러자꾸나. 밑에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 무슨 얘기야? 맞네. 어이구야. 맞네. 맞네. 발음은 똑같지만 표기가 다르다라는 거. 밑으로 내려옵시다. 첫 번째는 코로 냄새를 느낀다. 맞네. 티귿 받침. 두 번째는 네 말이 맞다. You are right 할 때 맞네. 맞네. 처음에 맞네.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은 모두 맞네로 같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세 개의 단어에 모두 의문의 변동이 일어났다. 끝! 밑으로 내려가죠. 패스. 다음 페이지. 239쪽. 의문 변동의 개념과 유형. 자, 왼쪽에 정리된 거 먼저 살펴볼게요. 이거 외우는 거라 그랬죠. 의문.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있지만 이 단원에서 요것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자음 하나하나가 의문이야. 모음 하나하나가 의문이야. 그렇게 확인하시라. 자음과 모음이 쓸 때랑 발음될 때 달라질 겁니다. 밑에 형태소는 외우는 거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됐고, 오케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얘 보러 갈게요. 국어에서는 어떤 형태소의 의문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의문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자주 볼 수가 있다. 의문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의문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위에다가 써야지. 뭐라고? 의문의 변동.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예를 들어 윷이라는 형태소는 단독으로 발음이 될 때 받침의 치읓 소리가 디귿으로 바뀌어서 윷, 디귿 받침으로 소리 난다. 오케이. 그러나 윷이 미음이나 니은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만나면 읽어보세요. 윷만 니은으로 발음이 돼. 윷놀이 니은으로 발음이 돼. 윤으로 소리가 납니다. 이처럼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험 포인트는 뭐예요? 요거야. 일정한 환경. 어떠한 환경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환경과 결과를 세트로 짝지어 주라고.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 체크, 교체, 바뀌어. 다른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한 개의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 축약, 두 개가 하나가 돼 축약. 두 개 중 하나가 발음되지 않는 경우 탈락.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경우 첨가로 나눌 수가 있다.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싹 다 묶어서 음운의 변동. 음운의 변동에 뭐가 있다? 교체, 탈락, 축약, 첨가. 1번. 윗글을 바탕으로 음운의 변동이 무엇인지 써봅시다. 음운 변동 체크. 어디에다 밑줄?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 한 음운이 다른 걸로 바뀌는 거. 바뀌는 거는 없어지는 것도 바뀌는 거야.
다음 단어의 발음을 써보고 해당되는 음운 변동을 찾아서 연결해 봅시다. 물난리였지만 자 칠판 보세요. 딴 데 보지마.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또 받침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지.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 교체. 됐을까? 다음 나타에 은 했더니 나은 세상에. 여기 있었던 받침 히읗이 소리가 안 나. 히읗이 발음되지 않았다. 히읗이 사라졌다. 히읗이 사라졌다. 탈락. 솜 더하기 이불인데 솜니불. 자 여기 칠판 보세요. 이응이 니은으로 교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 땡땡땡땡. 초성의 이응은 음운이 아닙니다. 음운이 아니다. 빈자리 그냥 내놓기 빈자리 그냥 두기 애매해서 이응 써준 거예요. 소리가 안 나?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야. 대신 종성 받침에 있는 이응은 음운이 맞아. 그러니까 여기 이 이응은 뭐야? 아예 없었던 거야. 없던 자리에 니은이 생긴 거야. 잘 기억해야 돼. 없던 자리에 니은이 생긴 거야. 교체 아니야? 없었는데 생겼어? 그러니까 뭐라고? 니은 소리가 첨가된 거예요. 다음 놓고 자 살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볼게. 느오 흐그오 이렇게 순서대로 발음했겠지. 근데 최종적으로 발음은 어떻게 됐어? 놓고 이렇게 발음이 됐죠. 왼쪽 오른쪽 똑같은 애들 지워. 니은 오 흐 없어. 그 없어. 오 지워서 남는 애들 얘네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흐 그가 합쳐져서 크가 됐습니다. A와 B가 만나서 C가 됐습니다. 이건 뭐였어? 축약이었지. 이렇게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구분하시면 된다. 됐을까요? 다음 밑으로 내려가죠. 솜니불 이 소리 나죠. 얘는 니은 첨가 나타나는 경우인데 요거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페이지. 왼쪽에 살펴보면 표준 발음법 읽어보시면 되겠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볼게요. 그느드르 무브으 가느다란 물방울 에 7개의 자음만 음절의 끝소리 어디? 종성에 발음되는 현상. 이외의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7개 중 하나로 발음이 된다. 무슨 말이냐? 우리말은 글자를 쓸 때 초성, 중성, 종성 이러한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써요?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쓰지. 밑에 받침을 뭐라고 그래? 종성이라고 합니다. 쓸 때 이 종성에는 자음이와 모음이와 종성에는 자음 써. 그쵸? 자음 중에 누구 써? 기역부터 히읗까지 다 써. 게다가 리을 기역, 니은 히읗 이런 애들처럼 겹받침도 쓴다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쓸 때에는 개나 소나 다 써. 하지만 짠 발음기호 안에 들어와서 소리가 나면 그때에는 어떻게? 가느다란 물방울 7개 중 하나만 발음이 된다고. 됐을까요? 그래서 옆에다가 요거 써놓으면 돼. 낫 지읒 받침, 치읒 받침, 티귿 받침, 디귿 받침 전부 다 소리는 뭐야?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 디귿 얘로만 발음이 된다고. 됐을까? 얘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중에 누굴까? 교체지.
즈를 드로, 츠를 드로, 트를 드로 교체, 바꾼 거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야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 됐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여는 법칙. 얘는 중요할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 이야기할 때 읽고서 볼게요. 일단 위로 올라오죠. 받침 소리로는 가느다란 물방울 7개로만 발음합니다. 체크. 그리고 우리 위에다가 써야 되죠.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 크는 그로, 스스즈츠트는 드로, 푸는 브.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드브로 발음을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강산. 이응은 이응으로, 니은은 니은으로 발음하죠? 바깥. 티귿은 뭘로 발음해? 디귿으로 바뀌어. 동력. 키역은 기역으로 바꿔. 풀숲. 리을은 그대로 리을로. 숲. 피읍은 비읍으로. 요렇게 바뀌어. 얘네들이 뭐라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에 개나 소나 다 쓰지만 실제 발음되는 건 7개 가느다란 물방울 끝소리 규칙. 끝소리 규칙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중에 교체에 해당된다. 됐을까? 밑으로 내려가죠. 다음 대상을 대화를 바탕으로 체크.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 이거예요. 얘를 하나로만 들으면 돼요. 자, 칠판 잠깐만 보세요. 요거 쓰여져 있는 그대로 읽어. 뭐라고 읽을 거야? 신라. 엄청 빡세. 하지만 얘를 어떻게 읽어? 신라. 이렇게 읽으면 발음이 너무 쉽지. 쓰여진 그대로 읽어. 백로. 백로. 이렇게 읽으면 훨씬 편하다고.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야?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위 규정대로라면 국내와 첫눈은 각각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국내는 표기대로 발음을 하면 국내로 발음을 하고, 첫눈은 시옷이 디귿이니까 첫눈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읽어보세요. 국내, 첫눈. 발음하기 엄청 빡세. 요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어려워. 발음하기 어려워. 그래요. 위 규정만 보면 국내, 첫눈으로 발음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발음하나요? 국내, 첫눈으로 발음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변화한 것은 여기 볼게요. 국내 어떻게 발음한다고? 국내 이렇게 발음하지.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죠. 누구 때문에? 뒤에 오는 니은 때문에. 첫눈 어떻게 발음한다고? 첫눈.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죠. 누구 때문에? 뒤에 오는 니은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니은 소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and 하나만 더 쓸 거예요. 더하기,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한마디만 더 쓸까? 언어의 경제성.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음운이 놓여있는 환경 때문에.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왼쪽 본다고 그랬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 법칙. 자,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일단 교체에 들어가고, 다음 연음 법칙은 음운의 변동 아니야. 연음은 음운의 변동 아니야. 교체, 탈락, 추격, 첨가 아무 거에도 해당이 안 돼.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밑에 볼게요. 옷, 받침이 있는 말, 꽃, 받침이 있는 말, 다음에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는 정체가 뭐야? 조사. 조사는 실질적인 뜻이 있나? 없지. 괄호 열고 형식 형태소. 그럴 때에는 앞에 말의 받침 소리를 그대로 연음된 이어 넘겨 쌤 뒤에 이응 있는데요. 넘겨도 돼요? 초성에 이응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냥 넘겨. 옷이가 아니라 옷이, 꽃이, 꽃이, 꽃을, 꽃을, 꽃을 아니야. 꽃을. 받침이 있는 말 뒤에, 여기 봐.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안, inside 뜻이 있지. 위, up, above 뜻이 있죠. 뜻이 있으면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가 오면 바꿔서 넘겨. 오산 하고 싶은데 안 뜻이 있어. 시옷은 대표음이 뭐였지? 디귿. 옷, 안. 이응 자리로 디귿 넘겨. 오단. 꽃, 위. 꽃취라고 하고 싶은데 위가 뜻이 있어. 바꿔서 넘겨. 바꿔서 디귿 넘겨. 꼬뒤. 이렇게 발음하면 된다고. 됐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되게 슬픈 설명이지만 뭔가 있는 집이야. 선물을 해줄 거야. 그러면 좀 포장 좀 해서 주지. 있는 집이야. 포장을 해서 넘겨줘. 없는 집이야. 그냥 주기만 해도 땡큐인 집이야. 그럴 때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주고. 그렇게 생각해. 싫지? 너무 슬픈 설명이지. 그냥 그래요. 자, 됐고 다음 페이지 241쪽 음운의 교체 현상 옆에다가 쓸게요. A를 B로 바꾸면 됩니다. 미리 이름 보고 갈게요. 비음화, 유음화 무슨 말이야? 산업화, 도시화. 산업이 없었는데 산업이 생기면 산업화. 도시가 아니었는데 도시가 되면 도시화. 그럼 비음화는 뭐겠어? 비음이 아니었는데 비음이 되면 비음화지. 유음화는 유음이 아니었는데 유음이 되는 거지. 선생님 전 비음이랑 유음이랑 모르는데요. 오케이. 비음 코비 콧소리 이비인 후과 할 때 비염 할 때 비 콧소리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 느무으가 있습니다. 느무으. 옛날에 표로 한번 외웠었던 것 같아요. 표로 외웠었던 그렇죠. 그때는 표로 외우고 제가 엄청 갈궜었죠. 아니야, 나 학생 딱히 갈군 적 없어. 엄청 너 평화로운 상태에서 네가 잘해서 그래요. 유음 흐름 소리 르 하나 있습니다. 르 하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쓸 때 느무으가 아니었는데 소리는 느무으로 소리가 나면 그게 비음하지. 유음하는요. 쓸 때 리을이라고 안 썼는데 소리 날 때 막상 보니까 리을로 소리 나면 그게 유음하지. 옆에 볼게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온 손님들이 김밥과 어묵, 국물로 배를 채웁니다. 얘 발음 어떻게 해요? 국물 쓰지만 밑에 표 다 있으니까. 준비한 물건을 이미 다 팔고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는 가게도 보입니다.
손님들의 발걸음을 잡는 다채로운 전들이 하나같이 맛있어 보입니다. 손님이 없을까 염려 했던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합니다. 종로의 전통시장에서는 주변 실내 체육관과 연결하여 각종 체험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단란한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밑에 나올 거지만 미리 할까? 국물, 기역을 이응으로 바꾸죠. 닫는 디귿을 니은으로 바꾸지. 잡는 비읍을 미음으로 바꾸죠. 염려, 리을이 니은이 되지. 종로, 리을을 니은으로 바꾸죠. 실내, 니은을 리을로 바꾸지. 단란, 받침 요 니은을 리을로 바꾸죠. 이렇게 됐을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국물, 닫는, 잡는, 염려, 종로 얘네가 비음화야. 다음 실내, 단란 얘네 유음화야. 이렇게 볼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죠. 의문의 변동 형상. 국물, 닫는, 잡는, 기역, 디귿, 비읍, 그드브가 각각 은음으로 바뀌었지. 염려, 무르가 염려, 니은으로 바뀌었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지. 종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얘가 비음화 됐을까? 다음 실내, 르느가 르르, 단란, 느르가 르르 얘네를 유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을까? 다음 단어의 발음을 써보고 비음화가 나타난 것과 유음화가 나타난 것으로 구분해 봅시다. 그러면 다시 비음화 뭐라 그랬어? 느무으가 아니었던 애들이 느무으가 되면 비음화. 유음화 르가 아니었던 애들이 르가 되면 유음화. 중록권 여기 받침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죠? 비음화. 한라산 니은이 한라산 리을로 바뀌었죠? 유음화. 영릉 르가 느로 바뀌었지? 비음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여러분들 빈칸 조금 있죠? 이거 쓸 거예요. 뭐 쓸 거냐면 요거를 자꾸 기억해. 비음화. 비음이 아니었는데 비음이 됩니다. 1번 앞에 글자 그드브가 뒤에 느무의 영향을 받아서 각각 은음으로 바뀝니다. 이게 비음화 1번. 비음화 2번 앞에 글자 느무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오는 르가 느로 바뀌는 것. 이게 비음화 2번. 다음 3번. 그드브가 있어. 뒤에 르가 와. 순서 잘 기억해. 르가 니은 느로 먼저 바뀌어. 그러면 뭐야? 앞에 1번 조건이지. 1번 조건이랑 똑같아지죠. 그 다음에 은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요거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 아까도 썼어. 백로.
그드브 뒤에 르가 왔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백노. 그드브가 느무 앞에 있죠. 최종 발음 백노. 쌤, 그러면 얘는 비음화 두 번이에요? 정답. 비음화 두 번이에요. 괜찮나요? 다음 옆에다가 또 쓸 거예요. 뭐 쓸 거냐면 너무 종이를 낭비했네. 유음화 쓸 거예요. 유음화. 유음화는 생각보다 쉬워. 르느는 르르, 느르도 르르. 이게 유음화. 어머! 받침했을 때 개나 소나 다 써. 하지만 가느다란 물방울 7개 중에 하나가 아니죠. 가느다란 물방울 그 중에 하나로 바꿔야 돼. 무엇으로? 디귿으로 바꿔야 돼. 세상에. 그드브 뒤에 느무가 와. 그러면 얘네들 각각 뭘로 바꾼다고? 은음으로 바꾼다고. 디귿 뭘로 바꿔? 니은으로 바꿔. 그래서 최종 발음 낳는 이렇게 된다. 시험 문제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요. 여기 있지. 여기가 전부 다 빈칸이야. 이렇게. 시험 문제 제일 간단한 거야. 이렇게. 다음. 할른. 끝소리 규칙. 할른. 이거 얘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얘는 패스. 왜냐면 받침 2개 중에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탈락이야. 뒤에 나오는 거 자음군 단순화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해요. 그냥 지금 얘기를 할까? 여기 이 교재에서는 받침 르트를 르 하나로 바꿉니다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지만 이거 대부분 학교쌤 중에서는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서 요거 교체가 아니라 탈락이라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는 학교쌤한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음군 단순화 탈락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는 던문이라고 어디? 교재. 그래요? 이거 옛날 버전이었었나 보다. 그러면 이거 틀린 거지. 오케이. 다음 할는 르느지. 그러면 뭐로 발음하라 그랬어? 르르로 발음하라 그랬죠? 유음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다음 부억만. 받침의 크 소리 안 나.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없어. 그러니까 부억만. 어머, 그드브가 느무 앞에 있죠. 그럼 기억은 뭘로 바꿨었지? 이응으로 바꿨죠. 그래서 부억만 이렇게 나온다. 밑으로 오죠. 비음화. 그드브가 느무 앞에서 각각 은음으로 바뀝니다. 르가 무 뒤에서 느로 바뀌는 현상. 그렇지. 어쩐지 아까 앞에서 내가 뭔가 자꾸 애매하다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수정할게요. 의무지 의무. 여기 미안합니다. 정신 차릴게요. 자, 그럼 또 다시 돌아와서 그래요? 여기 아까 느무라고 했었는데 의무야. 의무. 뭔가 찜찜하더라고. 됐나요? 자, 그러면 또 뒤로 가서 우리 복습하는 느낌으로 옆에다가 또 다시 쓸 거예요. 1, 2, 3 쓰지도 맙시다. 자, 비음화 빠르게. 그드브가 느무 앞에서 얘네들 은음으로 바뀌어. 1번. 무 뒤에 르는 느로 바뀌어. 2번. 그드브 뒤에 르가 오면 얘를 느로 바꾸고 얘도 은음으로 바꿔. 얘가 비음화 1, 2, 3. 유음화는 엄청 쉽죠. 르느는 르르, 느르도 르르. 얘가 유음화. 어쨌든 비음화 유음화는 둘 다 교체다. 됐나요? 다음 페이지. 자, 옆에 볼게요.
갓은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죠. 여기에서의 는 뜻이 없어. 형식 형태소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대로 넘겨서 연음한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얘는요. 이 뜻이 없죠?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티. 하지만 이거 우리 가티라고 발음하나? 아니요. 같이 이렇게 발음을 하죠. 별표 해놓고 옆에다가 쓸 거예요. 국외음화. 밑에 설명될 거지만 미리 써드릴게요. 드트가 형식 형태소 2를 만나면 dt가 아닌 지치로 바꿉니다. 이게 국외음화. 국외음화는 이렇게 설명이 끝납니다. 하지만 빨간색으로 씁시다. 요 2가 형식 형태소여야 합니다.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 등 뜻이 있는 애들이면 안 돼. 실질적 의미가 있는 애들이면 안 돼. 물론 이와 반모음 이라고 해서 이야, 여요, 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밑에 볼게요. 굿은, 갓은, 의야, 맛이, 갓이, 이야. 그러면 여기는 굿은 디귿이 그대로 소리가 나고 같은 티귿이 그대로 소리가 나지만 마디, 마지, 같이, 같이. 드가 즈로 바뀌었죠. 트가 츠로 바뀌었지. 드트가 드트로 소리가 납니다. 나는요, 드트가 즈츠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나 옆에다가 한 번 더 쓰자. 국외음화 일어납니다. 국외음화 일어납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시다. 나에 제시된 단어의 음운 변동 환경이 어떤 점에서 공통됩니까? 나에 제시된 단어는 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이 말 중요합니다. 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그래서 결과 드트가 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즈츠로 바뀌어. 이거를 뭐라고 한다? 국외음화. 바뀌어. 교체. 국외음한 교체군요. 바뀌어. 밑에다가 교체. 이렇게 하나 더 해놓읍시다. 교체. 다음 발음에 따른 혀의 위치를 나타낸 겁니다. 제시된 음운을 발음했을 때 혀가 닿는 위치를 고려해서 국외음화가 왜 일어나는지 잘 봐. 드트는 이쪽에 있어. 즈츠는 살짝 안쪽으로 있어. 이는 드트, 즈츠랑 누가 더 가까워? 즈츠랑 더 가까워. 그쵸? 이 모음은 이렇게 합시다. 가까워. 가까워. 드트하고 이하고는 멀어. 이렇게 표시할게요. 예시 답안 읽어볼게요. 드트는 윗잇몸과 혀끝 사이에서 소리가 나고 즈츠는 입천장에서 소리가 납니다. 모음이는 혀가 가운데 입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의 위치에서 나타납니다. 즈츠와 이는 소리를 낼 때 혀가 닿는 위치가 비슷합니다. 체크. 드트가 이를 만날 때 이와 가까운 즈츠로 바뀌면 좀 더 자연스럽고 쉽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시험 문제 하나 알려드릴게. 뭐 있냐면 비음화, 유음화를 같이 묶어 놓고 국외음화 따로 떼놓을 거예요. 얘네들의 차이점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외우는 거예요.
비음화와 유음화는 자음 사이에서 나타나는 음음 변동이야.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나타나는 음음 변동이야. 국외음화는요,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야.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야. 다음, 비음화와 유음화는요, 소리 나는 위치, 조음 위치는 그대로 변하지 않아. 조음 방법만 바뀌어. 조음 방법이 바뀌어. 하지만 국외음화는 조음 위치, 소리 나는 위치가 바뀌어. 그리고 조음 방법도 바뀌어. 조음 방법도 바뀌어. 이거 시험 문제예요. 거의 시험 문제야.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제 조금 고난도 문제집에는 이 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라면 요거 외워놓는다. 나라면 저거 외워놓는다. 너무 쉽게 얘기해. 너는 이미 외웠잖아요. 지금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나 이미 외웠는데 뭐 어떡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외울 거예요. 됐을까? 다음 페이지.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된소리 되기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된소리 되기면 뭐겠어? 된소리가 아닌 애들이 된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옆에다가 화살표 뭐라고?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겁니다. 예사소리 누구? 그드브스즈 된소리가 될 겁니다. 그드브스즈 이렇게 소리 나는 걸 된소리. 된소리에다가 별표. 된소리 되기 100% 시험 문제. 하지만 시험 문제 유형은 거의 하나야. 된소리 되는 조건이 여러 개거든. 교과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4개도 있고 5개도 있는데 그거를 다 설명을 해줘. 된소리가 나는 거 1번, 된소리 나는 거 2번, 3번, 4번, 5번. 요게 보기 1. 그 다음에 보기 2 해놓고 단어들을 엄청 줘. A, B, C, D, E, F, G. 가나다라마 이렇게 주고 짝짓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잘 나오는 유형이다. 옆에 볼게요. 된소리 되기는 그드브스즈 같은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서 된소리 위에다 한 번 더 쓰자. 끄, 뜨, 뿌, 스, 즈. 그드브스즈가 끄뜨뿌스즈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4가지로 나와 있죠. 첫 번째, 그드브 뒤에 받침에 그드브스즈가 올 때 그림처럼 그려. 그드브 뒤에 다음 글자가 그드브스즈가 오면 얘네들 전부 다 된소리로 바꿔. 얘네들 전부 다 된소리로 바꿔. 다음 2번. 는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감 받침 뒤에 그드스즈가 올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2개. 쫑쫑쫑쫑쫑 잘라. 하지만 얘네 둘이 동사 형용사야. 용언이야. 앞에 부분이 바뀌지 않는 부분 어간. 바뀌는 부분 어미. 어간 뭐냐고? 먹다 먹고 먹으면 먹으니 먹어서 먹게 먹냐? 변하지 않는 어간이야. 달리다 달리고 달리면 달리니 달리게 달리냐? 달리 어간이야. 뒤에 게 어미고. 신발을 신다 신고 신으면 신으니 신어서 신게 신 어간이야. 시체를 포대에 담다 담고 담으면 담으니 담아서 담게 담냐? 담. 이게 어간이야. 이해됐을까? 어간의 받침이 는으로 끝나. 다음 뒤에 어미가 그드스즈가 오면 얘네들 된소리로 바꿔. 얘네들 된소리로 바꿔.
다음 한자어 르 뒤에 드스지가 올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역시 글자가 두 개야. 쫑쫑쫑쫑쫑 잘라. 그리고 얘네들 한자어야. 앞에 글자가 르로 끝나. 뒤에 글자가 드스지가 와. 그러면 뒤에 거 전부 된소리로 바꿔. 중국에 엄청 갑부들 있죠. 우리나라 여행 와서 백화점 끝나면 백화점 문 걸어 잠그고 슬렁슬렁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렇게 한대.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쇼핑하러 와서 다 사자 이렇게 한다고. 됐을까요? 어이없지. 나도 어이없어. 근데 말하는 난 얼마나 오글거리겠어. 발전, 갈등 이런 애들. 됐을까? 실전, 격투기 이런 식으로. 관형사형 어미 르 뒤에 그드브스즈가 올 때 얘는 생긴 게 눈에 확 띄어. 띵, 한 칸 띄어쓰고 쓱. 그리고 앞에 말이 뒤에 말 꾸며주는 것처럼 생겼어. 앞에 글자가 리을로 끝나. 대신 요 앞에 말의 정체는 동사 형용사야. 용언. 그리고 뒤에 그드브스즈가 올 때 얘네들 전부 다 된소리로 바꿔. 이런 경우입니다. 됐을까?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있죠. 얘네를 외워놓을 거야. 얘네 요 형태를 외워놓을 거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자. 국밥. 칠판 봐. 어차피 이거 계속 설명할 거니까 칠판 봐. 그드브 뒤에 얘를 국밥 된소리로 바꿨죠. 가야. 닫다, 닫고, 닫으면, 닫으니, 닫아서 어머 용언인가봐 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드브 뒤에 예사소리, 된소리로 바꾸는 거 가야. 신발을 신고, 신으면 신으니 신어서 신게. 동사, 형용사, 느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예사소리, 된소리로 바꿔. 이거 나야. 입고, 그드브 뒤에 예사소리야. 가지. 안고, 얘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안고. 최종 발음 안고. 동사 형용사 어간이 느음으로 끝나 예사소리 된소리로 바꿔 얘 나에 해당하는 거야. 다음 얘는요 담고. 하지만 최종 발음 담고. 동사 형용사 어간이 느음으로 끝나 예사소리 된소리로 바꿔 얘도 나에 해당되는 애지. 다음 갈 곳. 너무 쉽지. 리을로 끝나서 한 칸 띄어쓰고 뒤에 꾸며줘. 얘는 라지. 할 적에 한 칸 띄어써서 고민도 하지마. 바로 라야. 한자 리을로 끝나는 거 뒤에 다사자 왔죠? 다야. 발달. 한자 리을로 끝나는 말 뒤에 다사자 왔죠? 예. 다야. 이게 시험 문제라고. 됐을까? 가나다라. 그 다음에 너네 시험지에는 A, B, C, D, E, F 이렇게 나오지. 그거 짝지어서 쓰세요. 이런 것들. 다음 페이지. 아니죠? 밑에죠.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을 비교해보고 그렇게 발음되는 이유를 활동이를 바탕으로 설명해보자. 별표 반개. 그리고 얘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얘는 확실히 서술형 문제. 여기 채워 쓰시고 이유는 그렇게 물어볼 거라고. 아기를 품에 안다. 나는 그 사람을 잘 안다. 뭐야? 생긴 건 똑같은데 위에 건 안다고 밑에 건 안다야. 왜? 기본형이 기억은 안다고. 얘는 기본형이 뭐야? 알다야. 기본형이 알다야. 즉 여기 봐. 어감 받침 느무지. 어감 받침이 르야.
그러니까 얘는 된소리가 되는데 얘는 된소리가 안 되는 거지. 괜찮을까? 밑으로 기역, 니은, 밑줄 친 단어는 안다라는 같은 형태로 표기되어 있지만 기본형이 다르다. 기역에 안다는 기본형이 안다고 니은에 안다는 기본형이 알다니까요. 그러니까 된소리라는 조건에 기역은 해당하지만 니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발을 경찰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읽으세요. 신발을 신고 경찰에 신고. 얘는 왜 그래요? 얘는 용언이 아니니까. 용언이 아니니까. 동사 형용사가 아니니까. 그렇게입니다. 됐나요? 다음 페이지. 보기를 바탕으로 평소에 불필요하게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발음의 된소리화가 지나치게 진행되어 실제 언어 생활에서 불필요한 단어를 된소리로 발음할 때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거의 10이면 8은 효과라고 읽을걸요? 불법이라고 읽을걸? 부러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전에 찾아볼게요. 효과 이렇게 슬래시 표시 있죠. 요게 발음 기호거든. 요게 발음 기호거든. 근데 이렇게 슬래시 기호가 있어. 쓰는 거랑 발음이랑 똑같아요. 표시야. 효도 똑같은데요. 아니, 효는 여기 길게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얘 어떻게 발음해야 돼? 효과. 얘는 불법. 얘는 부러지다. 이렇게지. 발음이 그거야. 쌤, 그 된소리 좀 하면 어때요? 자, 효과를 효과라고 발음하고 싶어? 발음해. 그럼 물어보겠지. 된소리 되는 규칙 4가지 있었는데 그 4가지 어디에 해당돼? 해당되는 게 없어. 얘도 해당되는 게 없어. 한자어 리을 뒤에잖아요. 좋아.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였잖아. 드 없었어. 그러니까 얘 불법 아니야. 불법이야. 밑으로 내려갈게요. 구개음화와 된소리. 구개음화와 된소리 우리 한 번 더 쓸 거야. 구개음화. 드트가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서 DT가 된 다음 발음 소리가 가까운 쪽 지치로 바뀌는 게 구개음화. 다음 된소리 되기. 귀찮아도 자꾸 손으로 써야 돼. 1번 그드브 뒤에 오는 예사소리 전부 다 된소리로 바꿔. 2번 느무 뒤에 오는 그드 스즈 대신 얘네들 용언의 어간 느무 뒤에 그드 스즈 전부 다 된소리로 바꿔. 3번 르 뒤에 드스즈 대신 얘네들 뭐? 한자어. 얘들 된소리로 바꿔. 4번 용언의 관형사형 르 한 칸 띄고 뒤에 그드브스즈 오면 얘네 된소리로 바꿔. 여러분들 외워서 이렇게 쓰셔야 해요.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푸실 시간 이따가 따로 드리겠죠. 다음 페이지. 축약, 탈락, 첨가할 거예요. 축약 위에다가 씁시다. A하고 B가 만나서 C가 되는 거. 탈락은요. A하고 B가 만났는데 A만 남거나 B만 남은 거. 첨가는요.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뭔가 새로 생기면 첨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됐을까?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안 보여. 앞으로 와. 의문의 축약, 탈락, 첨가 현상.
다음 문자에서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의 음운 변화를 살펴봅시다. 지금 왔어. 밑에다 써. 배캅. 배캅. 내일 내 생일인 걸 알지? 수업 끝나고 놀자. 밑에다 또 써. 맏형. 저녁 약속했는데 어쩌지? 밑에다가 또 발음 써. 자피기만. 해. 가만 안 두어. 농담이야. 내일 네 생일. 또 써. 축하. 제대로 해줄게. 또 밑에다 써. 좋지. 내일 보자. 밑으로 내려옵시다. 어때요? 다 우리 발음 맞게 썼고 음음 변동의 결과 그흐가 크, 드흐는 트, 브흐는 프, 그흐가 크, 흐즈가 츠. 위에다가 쓸까요? 그, 드, 브, 즈가 흐를 만나면, 근데 앞에 흐가 오든 뒤에 오든 상관이 없어. 요렇게 되든 요렇게 되든 둘 다 발음은 뭐가 됩니까? 크, 트, 프, 츠. 거센 소리로 됩니다. 됐나요? 거센 소리 되기. 두 개가 하나가 됐죠? 축약. 잘 봐. 두 개가 하나가 됐어. 개수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어. 여기 봐. 6, 5, 6, 5, 19, 5, 4, 5, 4.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고. 축약이 되면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어드는구나. 그드부즈가 흐와 만나면 각각 크트 푸츠가 됩니다. 그럼 밑에다가 또 쓸까요? 음운 두 개가 음운 한 개로 줄어듭니다. 음운 한 개로 줄어듦. 축약은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듭니다. 됐나요? 왼쪽에 뭐 볼 거 있나? 됐어. 오른쪽 페이지. 다음 단어를 발음해 봅시다. 그드브즈가 흐를 만난다 그래서 칠판 봐. 딴 데 보지 마. 그드브즈가 흐를 만났어. 닷히다, 닷티다, 닷티다. D는 G로, T는 치로 바꾼다 그랬었는데 다치다. 국외음화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뭐라고? 축약 한 번, 교체 한 번.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다음 숱하다. 세상에. 받침에 트 소리 안 나. 뭘로 바꿔? 드. 가느다란 물방울.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한 번 일어나고 드흐는 뭐가 돼? 트가 돼. 거센 소리 되기. 축약이 한 번 일어납니다. 다음 책 잡히다. 책 잡히다. 책 그드브 뒤에 예사 소리는 된 소리 되죠. 책 잡히다. 브흐는 프가 되지. 된 소리 되기. 교체 한 번 일어났고 거센 소리 되기. 축약 한 번 또 일어났어. 그래서 책 잡히다. 옆에 셋 노랗다. 아유 좀 써주지. 저는 그냥 요렇게 쓸게요. 셋 노랗다. 셋 노랗다. 셋 노랗다. 다시 셋 노랗다.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쓸 수 있어야지. 시옷 받침이 디귿으로 됐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흐드가 트가 됐죠? 거센 소리 되기. 그드브가 느를 만나서 느로 됐죠? 비음화. 그리고 또 쓸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거센 소리 되기 축약. 비음화 교체.
물론 이렇게 둘이 순서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됐을까? 다음 단어의 활용을 살펴보고 의문이 변화한 규칙을 살펴봅시다. 가고, 가아가 가았다, 갔다.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아 뒤에 아가 연달아서 오면, 연달아 오지 않았는데요. 이응 있는데요. 초성에 이응 없는 거라니까. 아가 두 개 연달아 오면 어떻게? 한 번만. 아가 두 개 연달아 오면 한 번만. 선이 서어 서. 어 두 번이면 한 번만. 서었다. 어 두 번이면 한 번만. 동사 형용사의 어간 말의 모음 아어와 어미의 첫 모음이 같을 땐 하나가 탈락합니다. 한 번. 됐을까?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중에 뭐예요? 앞에 게 날아가는 겁니다. 탈락. 탈락도 어떻게? 하나가 줄어들지. 누구처럼? 축약처럼. 축약은 의문의 개수 줄어들죠? 탈락도 의문의 개수 줄어들지. 교체는 변동이 없지. 다음 담그고 담그았다. 어간의 말음이 으로 끝날 때 아가 오거나 어간의 말음이 으로 끝날 때 어가 오면 어떻게? 의가 없어졌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말 모음 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합니다. 됐을까요? 물을 잠그았다. 어떻게 써야 돼? 잠갔다.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됐나요? 다음 페이지. 다음 문장에서 모음이 탈락한 단어를 찾아보고 원래의 형태와 탈락한 걸 찾아봅시다. 그는 학기의 이름이 나 있었다. 그냥 미리 쓸게요. 다시 만나면 기뻐서 말이 안 나올 것이다. 햇볕에 타 구릿빛이 되었다. 가구를 사기 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줄자로 길이를 쟀다. 맨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빠진 문제 푸시면 되고요. 숙제는 259까지가 숙제. 259까지가 숙제. 지금 시작.